지방 조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달 희망업체 기본교육 중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에 관련해서 일선 업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대로 동일하게 업무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통해서 나라장터 진입하시는 순서부터 각 항목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영상물 하나 먼저 시청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 물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해 공공건물 공도공사 공사 현장 관리도 원천적 빈집 구부동산 정부 물품 관리까지 70년 역사의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알고 보면 조달청은 생활 속 함께 있죠. 책상 의자 컴퓨터 공공물품 구매해요. 시스템 구축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를 연결하며 공공행정 지원하죠. 조달청이 하는 일 이뿐만이 아니죠. 35만 조달 기업 5만 공공기관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운영해요. 이체부터 대금지를 공정하게 정부기관 물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해 공공건물 국토공사 공사 관리도 우리가 원천적 빈집 구기부동산 정부 물품 관리까지 70년 역사의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우리 이름은 조달청 나라 살림 관리하죠. 공공건물 국토공사 계약부터 책임져요. 정부 부동산 국가행정물품 알뜰하게 관리하며 나라 살림 보탬돼요. 조달청이 하는 일 이뿐만이 아니죠. 자원파동 대비해 원자재를 비축해요. 6종의 부채 금속 9종의 희소 금속 원자재 조달 중소기업 지원하죠. 정부기관 물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해 공공건물 국토공사 공사 현장 관리도 원자재 빈집 구기부동산 정부 물품 관리까지 70년 역사의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70년 역사의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행정을 도와주는 조달 공공신장 열어줘. 70년 역사의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기술 개발 이끄는 조달 가치를 조달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조달청 그리고 나라장터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라든지 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자, 제가 준비한 그 다음 챕터로는 나라장터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조달 업무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등록함으로 인해서 어느 입찰기관이나 참가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그래프로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전처럼 직접 내방하시는 건 지금 현재로는 지문 등록 이외에는 굳이 내방하실 필요가 없게 시스템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투차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문하는 그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들을 많이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달업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회사 사업자 번호로 발행받으신 사업자 본명이란 용도의 공인인증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등록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 신청 들어온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업체에 대한 참가 자격은 확정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확정 승인 이후에 업체가 해당 여부를 확인한 이후 나라장터에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뱅킹 인증서 연결하시듯이 나라장터에서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연결 작업 이후에 로그인과 입찰 참가, 계약서를 주고받는 문서 송수신 등을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나라장터 진입하기 위해서 첫걸음으로는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인증서는 그 나라에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총 4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인증기관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무역정보통신 등 4개 기관들이 있고요. 해당하는 기관과 직접 대면 확인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기관과 대행해서 인증서 발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으니까 인증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또한 인증서 등록을 인증서 발급을 하시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라장터 이용을 통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록이라는 시스템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해당하는 지문 등록을 실제로 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을 받으실 때 지문 보안토까지 함께 구매를 하시고 구매 이후에 수령증이라고 증서가 나오는 것을 미리 출력해서 보관을 하고 계셨다가 나라장터 업체에 등록 승인 이후 조달청에 직접 내방을 하셔서 지문 등록하셔가지고 기기를 받아가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게 되시면 나라장터라는 저희 쪽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신규 이용자 등록이라는 그 클릭을 하시면 조달업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 구분에 대한 명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달업체 해양자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 자체의 내역을 기입하는 등록 신청서가 열람이 될 겁니다. 해당 등록 신청서에 실제 현재 상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최종 신고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성인 단계보다는 이미 다 완료하여서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저희 쪽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내용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전산이 접수가 될 거고요. 해당하는 그 내역에 맞춰 가지고 업체분들께서 직접 준비를 해야 될 문서들이 시행문, 공문의 형태로 문서가 출력이 됩니다. 공문의 형태인 이 시행문 문서를 확인을 하셔서 내역을 보시고 제출해야 될 서류를 원하시는 관련 기관에다가 가까운 지방 조달청에다가 온라인 첨부하시거나 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내역 확인해서 승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화면 구성을 좀 보자면은요. 여기 선생님께서 직접 나라장터 첫 접촉하셨을 때 보이시는 내역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신규 이용자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그다음 바로 구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구매 발주 기관과 조달업체,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있습니다. 구매 발주 기관은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사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요기관, 그러니까 그 공고를 내시거나 계약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되실 거고요. 조달업체나 비축물자는 그 반대 역할이 되시겠죠. 물품을 공급을 하시고 대금을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시는데 그 역할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수요기관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 이런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내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민간 수요자라고 있습니다. 요 민간 수요자는 저희 나라장터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을 민간에게도 개방을 하자는 요구가 좀 있어서요.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그 아파트
공공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내부에서도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입찰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수요자, 뭐 큰 기업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나라장터라는 이 시스템처럼 공정하게 입찰 처리를 하고 싶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해서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시스템 자체를 누리장터라는 시스템을 개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요기관 이용자나 민간 수요자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가 따로 발급이 되는데요. 요거는 나라장터 본청에 있는 조달 등록팀에서 내용 질의를 하시면은 인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그 소속해 계시는 조달업체, 보통은 저희 이제 고객지원센터라든지 근무하는 저희가 많이 대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조달업체 이용자분들이신데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조달업체를 클릭하셔서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축물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공공 비축 원자재를 구입을 하길 원하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이용업체로 등록을 하시는 거라서요. 이 부분도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4개의 기관 중에서 세 번째,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로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 바로 이렇게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 약관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보실 건데요. 정보 이용 다 하시고 4개 정도 되거든요. 넘어가시면 등록 신청서가 열람이 되실 거예요. 해당한 등록 신청서에는 회사 정보에 맞게 해당 항목을 확인하셔서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 내역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정보. 요 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저희가 표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두 카테고리는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말고 밑에 보이시는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은 공급 물품, 공장 정보, 제조 물품, 그리고 공사용 기타 업종까지 여기 항목들은 그 업체의 성격이나 특성, 그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 기본 사항과 대표 정보는 반드시 기입을 하시고요. 아래 항목은 업체가 해당되시는 부분만 기입을 하시는데요. 요 항목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 기입을 하셔야 업체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하지 않으시면 송신이 안 되신다고 안내 문구가 뜰 거예요. 그리고 입찰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예전 이제 지문인식 시스템 전에 그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발행받으신 사업자 법령이라는 인증서만으로도 모든 업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단 해당하는 인증서는 대표자분이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신뢰하고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지문인식 그러니까 해당하는 회사에 업무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담당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전환된 시점이라서요. 대표자가 모든 업무를 다 하지 못하실 때 대표자 업무에 위임받아서 대신 업무 진행하시는 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입찰 대리인이라고 메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지문 등록하시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는데 가족이라든지 그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그냥 관계자가 아니신 분들은 업무 진행을 하실 수는 없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상에 임원으로 표기되어 있으시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원만 상시와 근로자로서 확인될 수 있는 분만 입찰되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항목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해당하는 항목 중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임시 저장 내용 불러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사이트 자체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역을 표기하시다 보시면 제대로 표기하기 있는 게 맞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이 안 되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으셔서 해당하는 내용을 매번 기입하시 좀 어려우시니까요. 어느 정도 기입을 하시고는 저장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해당하는 임시 저장 내용이 있다면 불러올 수 있도록 불러오는 메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서 번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표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표기를 하신다면 업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문서 번호로 표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표기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업무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기본사항인데요. 일단 옆에 보시다시피 빨간색 땡땡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니까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조합 여부 체크하시는 부분을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해당하는 조합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합 원사, 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협동조합, 중소기업 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중앙회 등 법인인지를 묻는 체크사항이기 때문에요. 해당하지 않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기본 사항 중에서 지금 이전과 지금 다른 부분을 보자면은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기본 사항에서 여기서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사업자 번호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은 법인 번호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사업자 번호를 표기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라고 전산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표기가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는데요. 요 사업자 번호를 표기 추가하시는 요 단계 표기 추가하시면서 중간에 업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 번호 82 또는 86처럼 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법인 번호가 표기가 되면 창이, 기본 사항에 대한 창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이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인일 경우에 표기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법인 설립일자나 법인 등록번호, 요건 등기부등본에 열람이 되는 그 열람 번호 확인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거로 표기를 하셔야 되시고요.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고유번호증 자체를 이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그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번호와 똑같은 10자리 분류 체계로 고유번호증을 제공을 하는데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산하 단체라든지 실제로 수익 사업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법인세법 시행령을 판단을 해가지고 나라장터 진입하셔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체계를 구성을 더 해놓고 있습니다. 자, 대표자 정보는요, 동일하게 땡땡땡 그 빨간색 땡땡 척이 있는 부분만 선생님께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단일 대표면은 문제없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자 대표나 공동대표처럼 2인 이상 대표자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모두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 대표의 경우에는 각자 의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그냥 2인 이상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대표라는 사유로 한 분만 등록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세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는 모든 대표들이 다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도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각자 대표 중에서 이제 우선으로 하실 분을 대대표, 공동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표자 여부로 표기를 해주시면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 진행을 하시기 도움이 되시는 게, 요거는 그 어떤 분의 성함을 제일 위에 노출시키느냐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 2분 이상이시면 한 분 정도는 대대표로 표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은 노로 하셔서 대표자분으로 그 표기되어 있으신 분들은 모두 표기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그 개인 업체 같은 경우에 2인 이상이시면 반드시 공동대표로 표기가 될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각자 대표는 그냥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표기되겠지만 공동대표는 반드시 공동대표이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공급 물품이 있습니다. 업체가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그 용역이나 서비스도 저희가 재화로 봐서 물품으로도 이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업체가 그 유통하시는 업체라면 당연히 공급하는 물품이 있으실 거고요. 제조하는 업체라고 하시더라면 자기가 본인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제조뿐만 아니고 공급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하심에 있어서 공급하고자 하시는 물품 종류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 돋보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업체 측에서 취급하고 오시는 물품을 표기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요. 일단 G2B, 저희 쪽 목록 정보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을 검색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급 물품이라는 것은 유통, 도소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시라서 언제든지 업체 측에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만큼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물품명은 보통은 내가 취급하는 것 위주로 등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입찰 공고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해당 입찰 공고에서 요청하시는 특정 물품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입찰 공고, 준비하고 계신 입찰 공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사한 업체들이 참여를 했던 이전 입찰 공고로 검색을 하셔서 어떤 물품 위주로 입찰에 났는지를 보시고 해당하는 물품, 품명명을 또는 분류번호 10자리를 확인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항목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세부품명 찾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업체 측에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그 풀네임을 쓰시는 것보다는 나라장터에서 분류 체계로 만들어 놓은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단어를 다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음절순으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절순으로 검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검색을 해본다면 약이라고 들어가 있는 모든 물품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총 96개 검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여서 업체 측에서 직접 취급하실 수 있는 물품들은 내용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폭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취급을 못 하잖아요. 취급을 허가받은 자만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약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라고 표기를 해 두시더라도 입찰 공고상에서는 이곳을 취급하는 자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제약 조건, 요런 것을 폭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를 자격을 가진 자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업무가 진행 가능하신 걸로만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공급에 대한 에피소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입찰 공고 측에서는 제조 입찰도 나올 수는 있지만, 도소매처럼 그 물품 입찰이 뭐 급식이라든지, 이제 그 유통하는 곳에서 나오는 입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입찰들 중에서 급식 입찰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한되는 물품이 기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부랴부랴 기타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입찰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와서 저희가 내용을 열람을 해봤더니 이제 수요기관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제한 물품의 기타는 그밖에 또 다른 것이라는 기타 등등의 기타를 체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 나라장터상에는 그런 뜻을 가진 물품 분류본은 없기 때문에 그 현악기 기타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식 입찰인데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체들 쪽에서 직접 내가 어떤 물건을 취급하느냐 찾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좀 전에 제가 일러드린 것처럼 실제 참여하고자 하시는 공고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참여가 가능하신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공장 정보 표기가 나오는데요. 이 공장 정보는 실제 제조하는 공장을 자가 또는 임대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대 공장에서 완제품이 생산이 되어야 돼요. OEM, 그러니까 외주를 완전히 100% 외주를 주고 상표만 부착하는 식의 OEM은 저희가 일단 제조를 인정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성질이 원재료를 들어와서 성질을 다른 것으로 변환시켜서 그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제조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포장을 한다거나 재포장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공장이 대규모인 업체일 경우에는 공장이 지역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공장을 여러 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공장명 같은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직접 부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공장 이름을 하시면은 분류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역을 조금 더 붙이셔가지고 이름을 좀 다르게 해주시도록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공장 임대일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 여부를 체크하셔서 임대기간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표기하시는 사항 중에서 공장 관리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을 이제
유지하고 계실 때 공장 등록증이라는 게 발급되시는 공장들도 있을 거예요. 해당 공장에서는 그 공장 등록증에 표기되는 15자리 공장 관리번호를 따로 증명 서류에 맞춰 가지고 표기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공장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를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50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공장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연구관리개발특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공장 등록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여러 사유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타 여러 사유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공장이 굳이 없어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예외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 그 예외 사유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해당 내역을 다시 이제 선생님들한테 공장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을 드릴 겁니다. 자, 고객번호라고 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객번호는 한전관리공단에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쓰고 계시는 그 계량 고지번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직접 계약을 하셔야 고객번호가 발행이 될 거예요. 임대인 경우에도 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접 자체적으로 한전과 계약을 해서 이 고객번호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보통 임대하시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직접 또는 그 해당 공장을 같이 소유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급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고객번호가 없어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예외 사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거나 아파트형 공장, 요즘 아파트형 공장들도 많더라고요. 관리비처럼 이제 내역이 나오는. 그래서 전기요금이 직접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거나, 또는 학교 부지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금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역난방공사나 또는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등 예외서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 중에서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제 갓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전기료를 발생을 하지 않아서 전기 고지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한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일단은 진입을 하심에 있어서 문의하실 거는 이제 관할 지방조달청 문의를 하시면 해당하는 사유 저희가 청취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사유나 이런 것들 내역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한전고객번호는 왜 입력을 하시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가동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제조 물품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한전 고객번호를 저희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숫자 11자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4대 보험에서 관리되는 번호입니다. 보통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나 이런 거 또는 고지서 같은 데 보시면 보통은 사업자 번호에 더하기 0으로 시작되는 번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가 없어서 입력 못 하시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요. 영세한 업체이시기 때문에 4대 보험 굳이 가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개인으로 지역의료보험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요 고객번호라든지 사업장 관리번호나 또는 이제 공장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각 예외 사유를 선택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물품은 이제 그 최근에, 지금이 벌써 10월 달이니까요. 약 한 2, 3개월 전에 규정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업체 측에서 이제 준비하시기 있어서 진입 단계가 조금 많이 높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실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열애시켜 드리기 위해서 규정이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내용 체크하시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네, 항목을 보자면 실제로 업체가 제조하시는 물품을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실제 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을 분류를 두 가지로 또 나누자면, 중기간 경쟁 제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업무 진행을 하시는 중기간 경쟁 제품이 있고요. 중기간 경쟁 제품 이외에 일반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중기간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법으로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건데, 해당하는 제품군들은 수요기관에서도 구매를 요청을 하실 때 그 직접 생산 증명서 발급받은 제품을 먼저 그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놨기 때문에요. 업체분들께서 직접 이제 내용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중기간 경쟁 제품이 맞다면 저희 쪽으로 진입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보다는 중기청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조금 승격이 됐는데 그쪽으로 먼저 문의를 하셔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것을 먼저 확인 받으셔가지고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조증명서류 같은 경우에 표기사항이 직생증명서류, 이게 SMPP라고 하는 음, 직접 생산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중기청 사이트에서 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생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으신 제조물품 같은 경우는 요걸 표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공장등록증이 있으신 업체들께서는 공장등록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공장등록증이 발급이 안 되시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이거나 500평방미터 미만의 업체이실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또는 기타 제조공장 확인 서류, 그리고 공공기관장 직접 생산 확인 서류가 있는데, 해당 내역을 확인을 좀 해보자면, 건축물 대장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공장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데 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또는 그 면적 자체가 작아서 공장등록증 발급 못하시는 소기업 이하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고요. 기타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요 건축물 대장 이외에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무형의 그 소프트웨어를 제조를 하신다거나 또는 비료 생산 같은 토지나 건물, 이렇게 비료 생산 같은 경우에는 넓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부숙하는 후숙 창고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명 서류로 대체를 해서 실제로 허가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업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제품은 확인을 해줘서 이제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는 공공기관장이 직접 확인한 서류가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장이 직접 확인한 서류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 보시다시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발급하신 중증장애인들이 재활시설을 통해서 제조물품을 제조하시는 그 활동을 하시는 곳에서 이제 납품이 가능한 그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보다는 요 복지부 쪽에서 먼저 요 지정서를 발급을 받으시게 되세요. 해당 지정서에는 해당 물품명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받으시는, 이제 이전 기관에서 확인받으시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그 이외에 공공기관장이 직접 확인한 서류로 체크해서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조물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그 이외의 기관들 직접 생산 증명서류라든지 또는 뭐 기타 제조공장 또는 공공기관장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 이외에 일반 제품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진입을 하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그 조달 품질원이나 이제 기획을 해서 기준을 정립해 놨던 요 직접 생산하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하는 요 기준을 근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근거해서 업무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정수기를 만드시는 업체다라고 하시면은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중기간 경쟁 제품의 예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수기를 만드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진입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중기청으로 질의를 하셔서 직접 생산 증명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때 중기청에서는 어떤 식의 그 내역을 가지고 이 정수기를 만든다고 확인을 해주시는지 내역을 보시자면, 뭐 정수기 제조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요 비고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다 표기를 확인을 중기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내용의 공정 자체는 이런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생산 시설에는 반드시 조립 시설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항목을 다 만족을 한다고 하면 중기청에서는 직접 생산 증명서라고 해서 해당 업체는 정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확인한 시점부터 2년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해주는 증명서류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 이외에 만약에 저희 쪽에서 물품을 만드는 게 있다면 최근에 제가 지금 많이 가지고, 많이 이제 소독약이라든지,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 정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런 소독약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요번에는 요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외피용 살균 소독제라는 물품을 만약에 참고로 보시자고 하시면, 요거는 저희가 공장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장 등록증상에 우리는 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산업분류번호를 표기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외피용 살균 소독제는 그 세 가지 산업분류번호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취득하셔야 저희가 이 물건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 공장 면적이 500 미만이실 경우에는 건축관리대장상 반드시 공장의 용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또는 일종,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니까 건축물에 대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제조 설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업체 측에서도 시약 검사를 하실 거니까 검사하는 설비는 이렇게 된다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준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업체들이 진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진입장벽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이 기준표는 거의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업체분들께서도 해당하는 물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의약품 제조 허가증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가 취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저희가 이 물품 만들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는지 해당한 물품을 만들었을 때에 이건 품목 허가증이라는 게 완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증이라는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허가증도 취득을 하고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관련 근거 문서도 같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생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이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생산 인력은 대표자분을 제외하시고 상시 근로하실 수 있는 인력이 1명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4대 보험에 명기되어 있는 직원 이름이 1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대표자 혼자서만 업무를 본다라고 하시면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제조업체로 인정을 못 해드리고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요 비구분에 있는 것들도 저희가 실제 이 제조를 하고 계시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문서로 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게 가장 좋긴 할 텐데 뭐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을 모든 회사를 다 현장을 탐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해드린 요 근거에 맞춰서 업체들께서 소명 자료를 주신 부분을 가지고 서류만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도 서류상으로도 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가 조금 일반 업체들보다는 제조업체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대구지방조달청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조 물품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냥 하나 보내드리곤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문서를 저희가 요청하는 문서는 다 근거 규정에 의거해서 내용을 열람을 해서 확인을 받게 하는 그 문서들로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 등록증이 있고 납품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체 측에 내방해서 실사를 하지 않고도 해당 회사가 물건을 잘 만들고 있구나라고 오케이를 해드렸어요. 대신 납품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 그 납품을 실제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현장 실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 실사를 하는 그 규정도 공장 등록증이 없고
건축물 대장으로만 신청을 하셨다거나 또는 증빙 자료가 기타 서류라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필수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어떤 사유든 간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시면 해당 실적을 소망하셨을 경우에는 실사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으니까요. 납품 실적을 조금 더 빨리 준비하시는 게 제조 물품을 등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용역 기타 업종이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건설이라든지 뭐 공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업종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취득한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이제 면허를 취득한 것들을 여기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공사용료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품들이 공급 물품이나 제조 물품이나 일반 물품들이 세부 품명 번호 10자리로 규정이 되었다면 공사용역은 4자리 업종 코드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면허 수첩이나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한 신고증, 등록증, 그리고 수첩이 있는 경우 수첩까지 한 세트로 반드시 저희 쪽으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면허 수첩이나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등록증, 신고증, 단일 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대신 그 등록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역으로 업종명이 용역으로 끝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용역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학술, 연구 또는 연구 용역, 연구 개발 이런 식으로 유사한 그 용역명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회사라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등록을 하기 원하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종목에는 세무서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종목량의 그 용역명을 반드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업종명 클릭하고 그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게요. 업종명을 찾는 방법은 돋보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업종명 코드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업종 코드를 알고 계시다면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업종명을 알고 계시다면 공급 물품 표기하셨던 것처럼 음절순으로 끊어서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데 내가 찾는 업종이 이게 맞는지 보시려면은요. 관련 규정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에피소드를 또 알려드리자면, 실제로 진입하실 때 있어서 가장 저희 쪽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 어떤 걸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여쭤봐요. 준비하고 계시는 공고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업체가 어렵사리 나라장터에 진입을 하셨어요. 보통 하시는 평소에 본인들이 하시는 업무가 아니니까 낯선 사이트에서 업무 진행을 하시려면 다들 어려워하시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사리 진입을 하셨는데 막상 입찰 공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투차를 해야 되는데 투차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꽤 빈번하게 많아서 그거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어떤 업체를 등록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당하는 업체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진입하시는 방법이 그 준비하신 업종 그 공고가 있다면 해당하는 공고서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어떤 내용인 거냐면 어떤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서 내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냐 했더니 나라장터에 이제 입찰을 봐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내가 조달청을 왔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그 시스템은 전자인식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수기로 표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셔서 일단은 공인인증서부터 해서 업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려서 퇴청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투철을 해봤더니 투철이 안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직접 투철하시는 과정을 확인을 해봤더니 업종이 이제 제한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 업종이 제한이 걸렸다는 건 선생님께서 취득한 업종을 표기를 못 하셨거나 이렇게 내역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건데 공고가 확인이 되시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업체가 이제 취득한 면허가 있으신데 그걸 나라장터 전산으로 등록을 못 하셔서 전산이 인지를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장터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의 성당못에 그 잉어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잉어, 붕어들, 물고기 개체수를 조절하는 입찰이라서 내수면 어업이라는 것을 등록을 하고자 하셔야 되는 거였어서 그 면허 취득하신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업체가 직접 이제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입찰이라는 건 2인, 그러니까 2개 이상 경쟁으로 입찰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 입찰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저희 쪽으로 직접 내방하셨던 그 어르신 회사만 단일로 입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단일 추찰이 돼서 유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 제대로 응찰을 못 하셔서 관련해서 이제 같은 업무 보시는 분들 같이 업무 보실 수 있도록 연계해서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동종업체가 같이 추가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수차례는 성공하셨고 그 후에 결과로는 그 저희 쪽에 내방하셨던 선생님이 이 차를 그 취득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체들께서 일단 진입은 했는데 진행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입찰 공고가 그 업체가 회사 정보를 표기한 거하고 그 수요기관에서 내가 요구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들어오세요 하는 그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은 하셨지만 전산의 표기를 안 하셨다거나 하시면 전산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쪽 입찰 규정에도 회사가 취득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이제 변경 부분은 신고를 하시는 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오늘이 마감이라면 어제까지는 해당하는 내역에 대한 조건을 모두 전산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를 하셔야 되니까요. 항상 공고서를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 대리인인데요. 입찰 대리는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표자를 대신해서 입찰이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 저희가 설정을 해드리는 건데요. 입찰 대리는 그냥 내가 이 일을 더 도와주고 있어요 하는 걸로는 저희가 도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 해당하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그 4개의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4개 중에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으시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시점으로부터 중간에 상실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또는 소득세 납부. 4대 보험은 업체가 영세해서 다 가입을 못 해줬지만 매달 급여가 나간다고 하시면 그 해당 소속사에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 증명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등록해 드리는 방법 또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분을 제외하고 이사나 감사나 사회이사 등등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하는 회사의 업무를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분으로 자격을 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요 3개 구분은 중에 한 분, 취득이 가능하신 분은 나라장터 진입이 가능하신데 단 입찰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는 대표고요. B라는 회사에는 입찰 대리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A라는 회사에도 입찰 대리를 하고 싶고, B라는 회사에도 입찰 대리를 하고 싶다? 이거 불가능해요. 입찰 대리는 전국 어느 회사를 통틀어서 딱 한 군데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업체 측에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중복 등록은 안 되시니까 내용 확인하셔서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전환 하시겠다고 하시면 A에서 입찰 대리인 삭제를 해서 데이터를 없애놓고 난 다음에 B라는 회사로 입찰 대리인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외국인이실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문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경우에도 입찰을 대신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셔서 오실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만약에 그 입찰을 직접 지문으로 입찰 투차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외국인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은 그 국내로 들어왔을 때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 거소증 등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와 똑같이 체번되는
그 일련 번호를 부여를 주민번호와 똑같은 그 일련 번호를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성명은 그 주민등록상에 표기되는 영문상으로 동일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꼭 뭐 외국인 거소증이라든지 외국인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양식에 맞춰서 표기를 해서 실명인증까지 받으셔야 실제 지문 등록이나 이런 업무를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내역, 우리 회사가 요런 회사입니다 라고 모든 내역을 표기를 하셨다면 그 내역을 어느 기관으로 전송하실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사업장 소재지, 기본적으로 본사가 관할되고 있는 곳, 그리고 그 공장 관할 소재지 위주로 해당 사항을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장이 없으신 경우는 그냥 그 사업장 관할 소재지로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공장에 대한 내역을 표기를 추가를 하시거나 제조 물품에 대해서 표기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공장이 있는 곳,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부산에 있다고 하시면 실제 해당하는 부산에 저희가 이제 실사를 나간다거나 업무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공장 관할 소재지로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SNS 문자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다거나 저희가 또는 간단하게 업체들에게 뭔가 통보를 해드리길 원한다면 수신 여부를 체크를 해서 발송을 해주셔야 저희가 빠른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나 이런 식으로 그 지정해서 적어주신 요 메일 주소로밖에는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간간히 스팸으로 인지가 돼서 업체분들이 확인을 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미처 확인 못하고 그냥 잘 됐겠지 했다가 등록 못하신 경우들도 좀 많아서 되도록이면 휴대폰 번호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빠른 송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간에 쉼표로 구분해서 추가 입력 가능하시니까요. 만약에 이 메일로는 바로 확인 어렵다 싶으시면 다른 메일로도 추가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청렴계약서에도 동의를 하시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본인은 해서 나라장터 경쟁이철 참가 자격 등록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요 내역에 대해서 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 이용 행정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게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 약관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내용을 다 표기를 하셨다면 바로 송신을 하셔도 되지만 혹여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기 원하시다면 임시 저장도 하실 수는 있고요. 근데 만약 임시 저장이라든지 또 송신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하단에 유의사항처럼 표기사항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송신 이후에 모든 서류들을 직접 갖고 접수청에서 이제 오시도록 내방을 하시는 게 그 원칙적으로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접촉으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문서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지문 등록도 지금 현재는 그 나라자체 진입하고 나시면 그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지금 당장은 지문 인식을 안 하시고 대표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당장 이 서류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온라인 처리하는 방법은 하단 부분에 제가 다시 표기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나중에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문서 송신이 되고 나면 해당하는 내역에서 그 시행문이라고 해서 공문이 나오는 그 문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정상적으로 송신이 되었다고 하면 상단에 회사 업체명이, 그러니까 저희는 나라장터니까 제가 그냥 예시로 주식회사 나라장터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업체명이 표기가 되어 있는 해당하는 공문 형태의 문서가 보일 거예요.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셨다면 송신이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2번에 보시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 이제 업체 입장으로 업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표기하신 내역에 맞춰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리스트로 확인이 될 겁니다. 해당 문서 확인하셔서 저희 쪽으로 문서 송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 열람해서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승인을 저희가 내용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체가 승인 처리되고 업체에서는 그 자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이제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0분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